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자, 오늘 또 반도체 기술 유출이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대로 괜찮은지,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었고 이 부분이 경제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왜 계속해서 이 기술 유출이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는지, 과거 사례와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되어야지만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오늘 이 이슈는 전직 임원과 수석 연구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의 개발 비용만 4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실제 피해는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D램 양산을 위해서 공정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4조 3천억이나 들였던 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다가 별미가 잡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이제 5 만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뉴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 오전 대표 최모 씨라고 적혀져 있는데 20년 9월에 중국 천두시로부터 해서 4,600억 원 투자를 받아서 반도체 기업을 설립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업체에서 목표로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제 양산을 한 D램의 20나노 급의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국내 인력을 대거 영입해서 공장까지 설립을 하였고 수석 연구원 출신인 이제 오모 씨 이 과정에서 공정 설계 담당하면서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나노급 D램 반도체 시범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1000명도 넘게 투입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력의 1000명 단위에다가 기간이 4년 정도 인건비만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이 될 텐데 거기에 다른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친다라고 봤었을 때 4조 정도 가량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금액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 이슈가 2월 달에 우리 경찰이 첩보를 입수를 해서 수사를 해 나가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 자체는 운영이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임직원 30여 명도 추가로 지금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청두가 오전이라는 이 회사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에서 인력들이 해외로 나와서 기술 유출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술 유출한 개개인의 잘못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적발 건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18년도부터 해서 23년도 11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제가 자료를 찾은 정보에 의하면은 총 116건 이제 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건수만 해도 대략적으로 40건수나 발생이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전체 116건이나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38건이나 이 기술 유출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비슷한 기간에 18년도부터 해서 22년도 동안 여기와 관련된 사건 재판 현황을 살펴보자면은 접수 인원 155명 중에서 무죄가 29명이나 되고요. 집행유예가 36명, 그 다음에 실형이 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대략적으로 6%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기술 유출을 하더라도 실형 받을 확률이 6%라고 한다면은 정말 운이 없으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선 본 것처럼 20나노급의 디램 양산 관련된 정보들을 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도 이제 18나노급 디램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정보, 그때 당시 피해 규모 하더라도 2조 3천억 정도 규모가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디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술 유출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된 기술조차도 유출이 되면서 피해가 막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들의 형량이 계속 이제 좀 이전보다 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대 형량이 18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출 관련해서는 산업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15년인데, 사실상 최고 형량이다 보니까 이 기간보다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최대 형량을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 아예 이런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 유출하는데 막는 그런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 유출은 단순하게 한 개의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협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변화도 필요하고요. 개인의 보안에 대한 의식 제고도 다방면으로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결국에 기업 입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TSMC 쪽으로 해서 파운드리 기술 밀리는 부분과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도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점유율이 뺏기는 이런 시장 상황들이 이런 기술 유출과도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진행을 봤었을 때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 자체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대협에서 전달 드릴 테니까 저희 대협 채널 오셔서 관련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